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민주당 경선 첫 관문부터 난장판, 공화당은 사실상 트럼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대선의 주요 후보자가 지금 보시면 거의 4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이 세 분은 민주당입니다. 이 세 분들은. 그리고 이분은 공화당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 대표로 될 것 같고, 이 세 사람의 각축전인데, 이 세 사람의 각축전 중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거, 존 바이든, 그리고 버니 샌더스. 이렇게 두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고, 존 바이든은 전직 부통령, 현재 델라웨어 상원 의원이죠.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와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상원 의원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워런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바라는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트럼프로 결정된 공화당 코커스 경선입니다. 이번 경선에 공화당으로 등록한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현 대통령,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조 웰시 전 하원 이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경선 투표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투표 시작 25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미 선거에서 공식 개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AP통신은 3일날 오후 7시 25분 현재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97%에 달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지 않았죠. 대신 수도인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트위터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 경선에서 후보별 득표를 한번 보면 트럼프 대통령,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조 웰시 전 하원 의원 비교해보면 트럼프 현 대통령은 97.1%,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3%, 조 웰시 전 하원 의원은 1.1% 거의 결정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메시지를 올렸는데 아이오와에 있는 공화당원들은 오늘 나가서 코커스에 참석하라 라는 메시지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의 위대한 무역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수십 년을 기다린 후에 우리의 농부와 목장주, 제조업자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득표를 통해서 트럼프의 대통령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공화당에서는. 향후 치러질 공화당 경선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나 다름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공화당은 오늘 8월 24일에서 27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은 확정적이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탄핵 문제도 이제는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상집이 된 미국 민주당이거든요. 아이오와 경선 발표가 지금 연기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표 결과 발표도 못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이오와주 1,678곳 기초선거구에서 코커스를 시작은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8시 일반적으로 코커스 개표 상황은 지지 후보를 정한 뒤에 취합하는 시간 1시간을 고려하면 9시부터 보통 개표 상황을 일부는 전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던 2016년 당시에서도 첫 민주당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때는 오후 9시 10분께 초반 개표 상황이 보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론사들이 코커스 경선이 시작되기 전 실시한 입구조사를 2016년대와 달리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선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현재 이어졌죠. 처음에는
결과 발표를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참가자들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경선 결과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당황을 했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미발표가 오랫동안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언론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설 그 자체였는데요. 민주당에 문의를 했지만 똑부러진 답을 얻지 못했다 라는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대선 주자들에게서도 우픈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자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결과도 아주 모른 채 연설을 하고 있는 우픈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과를 바라보며 지지자들을 한없이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표된 민주당 오류 성명인데요. 이 오류 성명을 보면 민주당이 예정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 훌쩍 넘긴 오후 11시 30분경 즈음에 성명을 내고 집계 과정에서 3가지 유형의 수치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로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가 됐는지 3가지 수치의 불일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1차 투표 결과, 두 번째, 1차 투표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세 번째로는 후보별 할당 대의원 수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세 항목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민주당의 선거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투표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투표 후에 15% 미만의 후보를 컷오프합니다. 이 컷오프 하게 되면 컷오프가 된 후보를 투표한 당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표를 한 후보 당원을 대상으로 15% 이상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투표 결과와 2차 투표 결과를 합산한 합산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득표율이 산정이 되죠. 이것을 발표를 하는데 1차 투표, 2차 투표, 산정률, 그리고 누가 컷오프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 다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3가지 수치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인데요. 민주당은 결과 집계에 필요한 앱을 다운받지 않았고 해킹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료와 서류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고 단지 결과를 추가로 보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시간 만에 부분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5일 오후 5시까지 코커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전날 오후 8시 아이오와 현지 시간으로는 7시에 투표가 시작한 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21시간 만에 늑장 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공개가 되지 않고 딱 절반 50% 부분 공개만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50% 부분 공개만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전체 발표가 아닌 부분 발표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50% 부분 발표 때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는데 전체 발표를 보니까 이 후보가 뒤져버린, A 후보가 B 후보에 뒤져버린 그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표 참사가 일어난 배경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투명성 제고를 명목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당 대의원 수만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1차, 2차 이 투표 결과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들 항목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문제, 2차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1차. 1차에 대해서 15% 미만은 컷오프. 컷오프 된 후보를 찍은 사람은 다른 후보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군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숫자에 15%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자르게 된다면 한 많아야 4, 5명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먹잇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먹잇감이 된 민주당의 불행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트럼프 재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인 브래드 파스칼은 민주당 개표 발표 지연은 역사상 가장 엉성한 열차 사고라고 하며 사람들이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들이 완전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운영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기록적인 투표로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 음모론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존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니 샌더스가 원래는 무소속이었어요. 이 무소속이었던 사람이 저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나왔지만 무소속으로 나와 있죠. 무소속이었던 분이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늦게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불리하게 만들 음모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지원 결과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CNN 방송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지지자 단체 등이 트위터에 올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샌더스 의원의 기회를 해치기 위해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이 바라보는 미국 민주당 사태를 보면 비판 일색입니다. AP통신에 의해서도 민주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R을 낳았다. 그리고 CNN에서 의하면 코커스의 밤에 떨어진 난장판은 아이오와에서 아무 승자도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